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마지막에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당신 집안 어딘가에 하루하루 재물이 셀 구멍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들려드릴 사연은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한 개띠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빚과 소가리를 반복하던 그녀가 단순한 행동 하나로 인생을 뒤집게 되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작은 습관이 평생의 재산과 마음을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름은 숙자. 올해 연세는 환갑을 조금 넘겼다. 평생 남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자식들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 동네에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은 겉모습과 달리 많이 무너져 있었다. 남편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도시에서 바쁘게 사느라 자주 찾아오지 못했다. 은퇴자금은 있었지만 자꾸 일이 꼬였다. 어느 해엔 이웃을 도와주느라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은 돌려받지 못했다. 다른 해엔 집 수리비를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이 들기도 했다. 건강도 조금씩 약해졌다. 병원비가 늘면서 통장 잔고는 비었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매달 고지서가 한 장씩 쌓일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가 더 아파한 건 왜 이렇게 계속 손해가 나는지에 대한 이유였다.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둔지 모를 때도 있었다. 집에 들어오는 손님 중 누군가가 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침묵했다. 집은 어수선했고 물건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문득문득 작은 일들이 모여 큰 빈곤을 만드는 것을 체감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나이 드니 그런가 봐. 혹은 운이 없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운이 없다고만 하기엔 억울했다. 언제나 성실했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왜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관계는 엇나가는 걸까? 그런 어느 날 밤 꿈에서 뜻밖의 장면을 보았다. 달빛 아래 집안 구석에 놓인 작은 접시가 반짝이는 꿈이었다. 꿈에서 깬 뒤에도 그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녀의 이야기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작은 것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평소 눈여겨보지 않는 일상 속 배치와 습관이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숙자는 집안을 돌아보며 자신이 매일 무심코 놓아둔 작은 물건들을 떠올렸다. 옷가지가 이곳저곳에 쌓여 있고 오래된 서랍장은 닫히지 않았다.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지 못해 공간이 어수선해진 곳들이 여러 군데였다. 가장 아픈 건 가족들 간의 금전 문제나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녀가 중재하고 해결해 주느라 정작 자신의 경제는 뒷전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 착해서 손해본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착함이 왜 손해로 연결되는지, 그것을 멈출 방법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다. 집안의 에너지 흐름, 물건의 배치,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하나로 얽혀서 그녀의 재물을 조금씩 새어나가게 했을 수도 있다. 숙자는 어느 날 작은 종이를 꺼내 적어본다. 빚, 물건 분실, 가족 갈등, 건강 염려, 이 단어들은 그녀의 하루를 무겁게 누르는 짐이 되었다. 그녀의 사연을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바로 방치다.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로 두는 습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루는 습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뒤로 미루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모여 재물과 건강,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또 하나는 경계의 부재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자신의 책임처럼 받아들이고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그 결과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고 통장엔 여유가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묻는다. 착함과 희생은 왜 때로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까? 숙자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심스럽게 건넨다. 답은 외부가 아니라 집안, 그리고 일상에 숨어 있다. 담장을 둘러보고 서랍을 열어보고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던 숙자는 어느 날 우연히 동네에 새로 온 할머니를 만난다. 그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손바닥 같은 직관을 가진 순한 분이었다. 직접 점을 본다거나 대놓고 운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간단한 일상 조언을 해주는 분이었다. 숙자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빚얘기, 자식들과의 소원함, 그리고 자신이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들까지. 그분은 숙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집을 한번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다녀온 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집안 어딘가에 물이 새는 구멍처럼 재물이 흘러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건 보통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소한 제안을 했다. 침대 밑과 방문 근처, 현관 쪽 작은 구석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소금 한 줌을 작은 그릇에 담아 한 주간 단단히 지켜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의 정리와 경계를 만드는 실천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에서 정화의 상징으로 쓰여왔다. 집안에 불필요하게 쌓인 것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며 타인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경계를 세우는 행위는 실제로 심리적 안정과 실용적 관리를 돕는다. 즉, 그 조언은 물리적 정리에서 심리적 경계 강화, 재정적 회복이라는 구조로 연결되는 것이다. 조언을 듣고 난 뒤 숙자는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돈 문제나 관계 문제는 때로는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일상의 무질서와 경계의 부재가 있었다.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상황을 관리하고 지킬 힘이 약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운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일련의 작은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원인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서류나 금전적 자료를 정해진 장소에 두지 않아 분실이 잦았다.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쉽게 관리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세를 져도 딱 끊지 못했다. 거절을 못하는 성향이 계속해서 물질적 손실로 연결되었다. 집안 구석구석에 오래된 물건이 쌓여 공간을 막고 그로 인해 생활 리듬이 흐트러졌다. 현관과 침실 같은 핵심 공간이 정리되지 않아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쉽게 침투했다. 이 진단을 듣는 동안 숙자는 눈을 감고 자신이 평소 놓아두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오래된 신문 뭉치, 쓰지 않는 그릇,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작은 가전 등 모두가 무심코 쌓여 집의 흐름을 막는 요인이었다. 할머니는 덧붙였다. 시스템을 조금 바꾸면 에너지 흐름이 달라져요. 먼저 집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소금은 경계의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동이 먼저입니다. 숙자는 그날 밤 담담한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물건을 치우고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버렸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오래 묵은 감정도 함께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다. 과거의 미련, 자꾸만 떠오르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후회도 함께 정리되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그녀는 작지만 단단한 결심을 했다. 바꿔보자. 더 이상 물건과 감정으로 집을 채우지 않겠어.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운명을 바꾸는 일은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결심과 지속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 숙자는 그 결심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 즉 실제 행동을 시작한다. 숙자는 조언을 따른다. 우선 집안의 핵심 공간을 정리했다. 침실, 현관, 부엌, 작은 서재. 이 네 곳부터 시작했다. 침대 밑에는 오래된 신발 상자와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었고, 현관 한켠에는 오래된 우편물 더미가 쌓여 있었다. 부엌 찬장에는 사용하지 않는 컵과 접시가 산더미처럼 있었다. 우선 그녀는 하루에 한 공간씩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작은 목표가 큰 결심을 버티게 해주었다. 첫날 침대 밑을 비웠다. 먼지와 함께 오래된 감정들이 쓸려나가는 느낌이었다. 서랍장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는 파일로 정리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이런 물리적 정리는 곧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졌다. 물건을 찾는 데 들이던 시간과 불안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소금 한 줌을 작은 그릇에 담아 침대 옆 작은 장 위에 올려두었다. 소금은 매일 아침 먼지를 털 듯 그녀의 의식을 조금씩 정화해 주었다. 둘째 날 현관을 정리했다. 신발을 정리하고 우편물은 분류에 중요한 것만 남겼다. 현관은 집과 바깥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숙자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정리된 현관을 보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현관 쪽에도 소금 그릇을 하나 두었다. 밤이면 소금 그릇을 덮어 보관했고 일주일 후 다시 교체했다. 이 단순한 행위가 그녀에게는 규칙이 되었고 규칙은 곧 안정감을 제공했다. 셋째 날 부엌을 정리했다. 오래된 식재료는 버리고 쓸만한 도구만 남겼다. 찬장이 깔끔해지자 식사 준비가 수월해지고 식비도 절약되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들이 점차 계단처럼 쌓였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의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이전 같으면 불편해서 피했을 일들을 이제는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그것은 단지 돈을 회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오래된 관계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숙자는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이어갔다. 집이 정리되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중요한 건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였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돈을 빌려가면 곧바로 그래, 도와줘야지 하며 넘겼겠지만 이제는 먼저 약속을 문서로 남기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흥미로운 일이 생겼다. 소소한 수입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여 중고로 팔았더니 예상보다 돈이 생겼고 남편의 연금 서류 하나를 정리하니 미처 받지 못했던 보조금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과정은 단순했다. 정리 확인 실행의 반복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무심코 놓쳤던 기회를 다시 찾았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심리적 변화도 눈에 띄었다. 매일 소금 그릇을 확인하는 루틴은 그녀에게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그 의식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는 신호였다. 스스로에게 경계를 세우는 연습, 필요한 것은 챙기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연습, 그리고 타인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여 모든 것이 쌓여 그녀의 삶을 새롭게 구성했다. 그 과정에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변화했다. 연락을 더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할 때마다 그녀는 예전보다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엄마도 이제는 나를 위해 조금은 챙기려고 해. 라는 말은 자식들에게도 충격과 함께 한 줄기 위로를 주었다. 이전의 숙자는 모든 걸 참으며 희생하는 존재였지만 지금의 숙자는 자기 돌봄을 배우는 중이었다. 실천의 끝은 외부적 성공만이 아니었다. 숙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오래된 굴레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밤에 잠들기 전 더 이상 불안한 생각에 시달리지 않았다. 돈 문제를 마주보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다시 재정적 결단들을 이끌어냈다. 불필요한 보험 해지, 저축계좌 정리, 자식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정리된 약속서 작성 등. 이러한 변화들은 외부의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물론 모든 것이 순식간에 풀리지는 않았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당장 들어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종류에 지연된 보상처럼 다가왔다. 오래전 도와주었던 이웃 한 명이 어려움을 겪다가 연락을 해왔고 서로의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간 끝에 작은 빚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신뢰 회복이기도 했다. 신뢰는 일방적인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이다. 숙자의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건 외형적 재정 변화보다 선택의 무게였다. 그녀는 더 이상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였으며 매달 소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간단한 소금 한 줌과 집안 정리에서 시작된 실천이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내면의 태도, 변화를 촉발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풍수나 사주 같은 전통적 관점의 조언은 때로는 상징을 빌려 우리에게 행동의 지침을 주는 역할을 한다. 소금 그릇은 마법의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동을 촉구하고 일상을 바꾸게 하며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실천 없는 지혜는 공허할 뿐이다. 숙자는 그 실천을 통해 조금씩 삶의 균형을 되찾는다. 몇 달 후 숙자의 삶에는 눈에 띄는 반전이 찾아왔다. 먼저 재정적인 부분에서 작은 기적들이 이어졌다. 우선 오래전 빌려준 돈 중 일부가 돌려졌다. 상대방은 처음엔 미안하다는 말만 하다가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 이행하기 시작했다. 숙자는 그 돈을 다시 생활비에 썼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계획적으로 썼다. 일부는 작은 비상금으로 저축했고 일부는 집에 꼭 필요한 수리비로 썼다. 그 수리는 향후 더 큰 지출을 막아주었다.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놓쳤던 보조금을 담당자가 확인해 주었고 그 결과 소정의 금액이 입금되었다. 이 또한 집안을 정리하고 서류를 재확인한 결과로 드러났다.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은 결과였다. 즉, 정리와 확인이라는 습관이 실제 돈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관계면에서도 회복이 일어났다. 멀리 있던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딸과는 함께 장을 보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차렸고 예전처럼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지 않으려 노력했다. 가족 사이의 균형이 한층 더 좋아졌다. 그리고 숙자는 이제 자식들에게도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알았다. 건강 또한 조금씩 좋아졌다. 정리와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수면 패턴이 좋아졌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소화도 개선되었다. 병원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은 올라갔다. 무엇보다도 숙자는 자신이 운이 좋아졌다는 느낌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묻는다. 주변에 여전히 고생하는 부모님, 이웃, 혹은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작고 단순한 실천이 때로는 가장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소금 한 줌, 하루 한 번의 정리, 그리고 필요한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주변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집 정리 후기나 작은 실천으로 바뀐 경험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삶은 종종 복잡해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 미덕은 스스로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일,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일, 그리고 소소한 규칙을 지키는 일, 이 모든 것은 결국 스스로를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숙자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담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쉽게 지나쳐버리기 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비극을 미리 막고 평온을 되찾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집, 당신의 하루, 당신의 말 한마디가 모여 결국 삶을 바꿉니다. 끝으로 당신에게 한마디. 지금 당장 작은 서랍 하나만 비워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감 가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른 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모든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공감할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